여러분들 혹시 향기 없는 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예쁘기는 한데 매력이 안 느껴지는 그런 여자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꽃도 화려할수록 향은 좀 약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 근처에 이렇게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병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확실히 정말 예쁜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보면 조금은 안타깝게도 다들 어딘가 좀 비슷하게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기만의 개성이라든가 분위기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느껴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뻐지고 싶은 것도 결국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고 싶으면요, 예쁘다 라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매력을 높여주는 외모가 바로 분위기 있는 얼굴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요 그냥 잠깐 눈길이 가는 흔한 예쁜 얼굴이 아니라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분위기 있는 얼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으셨대요. 그분이 압구정역으로 출퇴근을 하시는데요, 퇴근길에 압구정역에서 거래처 어떤 여직원분 아는 분을 만난 거예요. 아이고 김대리님 오랜만이에요. 이게 얼마만이죠? 그런데 그 상대 여자분이 깜짝 놀라기만 하고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저 모르세요? 그새 저 잊어버리셨어요? 아 이거 진짜 서운한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 지인분이 아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분을 좀 닮은 다른 분이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성형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강남 쪽에서는 조금 비슷비슷한 얼굴을 가진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비슷한 얼굴을 모두가 다 추구한다는 거예요. 화장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서로 닮아지게 되는 거죠.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분위기 있는 얼굴을 가지시려면 나만의 개성이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개성이라는 게 뭘까요? 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이런 특징이 없으면 내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만의 특징이 없으면 사실 그건 억지로라도 좀 만들어야 돼요. 괜히 연예인들이 있지도 않은 점을 만들어서 찍고 그러는 게 아니겠죠. 제가 이런 영상에서 예쁜 얼굴은 비율과 밸런스에서 나온다 라고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비율 좋은 얼굴만 모두가 다 추구하다 보면 결국 다 비슷한 비율에 비슷한 얼굴이 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향기 없는 꽃 되기가 쉬운 거죠. 내 얼굴에 있는 나만의 개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어떤 기준에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만 해서는 안 돼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라고 딱 집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엄청 분위기 있고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나요? 조금 막막하긴 하지만 아름답다 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뜻은요, 나답다 라는 뜻이래요. 자기다움을 가진 사람을 바로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미 옛날 사람들은 진짜로 매력 있는 사람의 조건을 벌써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그런 얼굴에다가 나의 개성을 다 무시하고 내 얼굴을 막 갖다 맞추다 보면요, 그게 바로 매력 없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성형 기술도 뭐 아주 좋아가지고요, 웬만큼 마음 먹으면 원하는 얼굴 그냥 막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막 뼈도 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연예계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진짜 미인들은 80년대생 이전에 많았다고요. 성형을 많이 한 연예인들이 많아지면서 본인만의 색깔이 없는 연예인들도 덩달아서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요즘 아침 드라마를 보면요, 어느 배우가 어느 배우인지 잘 구분이 안 가기도 해요. 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었나 없었나, 뭐 처음 보는 사람인지 아닌지, 물론 이제 제 기억력이 한계가 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요즘에 신인 배우들 보면은 다 비슷해 보여가지고 저는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 감독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연예인에는 주연급 얼굴과 조연급 얼굴이 따로 있대요. 그런데 그 기준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예쁘기만 한, 잘생기기만 한 그런 얼굴이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주연급 배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얼굴이 됐든 뭐 연기력이 됐든 목소리가 됐든 어쨌든 자기만의 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의 개성을 살리는 거는 뭐 연예인 아닌 우리들한테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개성도 있으면서 분위기 있는 외모를 갖고 있는 분이 저는 바로 정은채님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을 보면 약간 묘한 자기만의 매력과 분위기 뭐 이런 걸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이런 분위기 갖고 있는 분 중에는 천우희 배우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약간 공통적인 얼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이 두 분 다 살짝은 땅콩형 얼굴이라는 점이에요.
보통 땅콩형 얼굴이라는 거는 광대뼈도 크고요, 하관이 좀 발달된 그런 얼굴형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전형적인 미인 얼굴형을 우리는 보통 달걀형이라고 생각하죠. 이 땅콩형은 솔직히 이름에서부터가 미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렇게 땅콩형 얼굴은 자기만의 개성이 좀 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은치님처럼 분위기 미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땅콩형 얼굴이 뭐 분위기 있는 얼굴의 기준이다, 뭐 표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바로 개성 있는 얼굴이 분위기 있는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땅콩형이 달걀형보다 좀 더 개성을 잘 살려주는 얼굴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단점이라고 생각됐던 부분들도 사실 잘 보완해서 살리기만 한다면 분위기 있는 미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얼굴과 분위기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진짜로 딱 한 끗 차이예요. 아주 조금만 달라졌을 뿐인데 진짜 예뻐 보이기도 하고요, 아주 약간 달라졌는데도 팍 안 이뻐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좌우가 넓은 얼굴 가지신 분들이 내 얼굴 커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한테 머리카락으로 양옆 얼굴을 가려라 뭐 이런 조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면 한두 번 볼 때는 얼굴형이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결국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쩌다 한번 머리카락 사이로 살짝 보이는 광대는요, 오히려 실제 모습보다도 더 크고 과장되게 부풀려 보이게 되거든요. 차라리 광대뼈를 그냥 내 개성으로 삼아서 처음부터 자신있게 보여주는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외모를 보여주는 것에는 나의 태도도 보여지는 거거든요.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을 숨기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매력을 오히려 반감시키고요, 단점을 더 크게 눈에 띄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대가 발달된 얼굴형은 오히려 처음부터 그냥 드러내는 게 더 예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얼굴인 분들이 숏커트 머리가 오히려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김서영 님이 계시잖아요. 김서영 님도 광대가 살짝 발달된 얼굴형인데요, 이 광대를 가리지 않고 숏컷 헤어스타일로 드러내면서 보여주니까 오히려 광대뼈가 선이 굵은 이런 독보적인 그녀만의 매력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로 천우희 님도 계시죠. 저는 천우희 님이 긴 머리를 했을 때보다는 단발이 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광대가 발달된 얼굴형은 실제보다도 더 커 보인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천우희 님은 사실은 얼굴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광대 때문에 화면에서는 커 보이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고 갈게요. 광대뼈가 발달되신 분들은 볼이나 이마, 관자놀이 이런 데다가 콜라겐 주사나 아니면 지방 이식 같은 것으로 볼륨감을 조금 살려주면 그래도 살짝 보완이 되긴 하거든요. 이거는요, 똑같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거하고 곡선으로 좀 완만하게 이렇게 볼륨이 있는 거하고 상대적으로 볼륨이 있는 쪽이 훨씬 더 짧게 보여요. 그리고 다른 데 좀 볼륨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시선이 광대로만 가는 것을 분산시켜 주기도 하죠. 이건 꼭 콜라겐 주사나 지방 이식 같은 시술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머리카락으로 가릴 필요는 없지만 웨이브 있는 헤어스타일로도 같은 효과가 나죠. 그래서 천우희 님이 긴 생머리보다는 조금 볼륨감 있는 웨이브 머리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단점을 살리면서 오히려 개성으로 예쁘게 보완을 하면 나만의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거울 보면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안 이쁠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막상 나만의 분위기에 핵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는 꼭 얼굴이 예뻐야만 매력적인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미용 성형하는 의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예쁨과 분위기 이런 거는 꼭 얼굴에서만 느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말투나 태도, 또 헤어스타일이나 패션, 그리고 어떤 향기가 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한 사람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나만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피부, 헤어, 패션 뭐 이런 거 모든 것들 다 신경 쓰면서 살기가 참 어렵죠. 아니 당장 지금 해야 할 일도 산더미 같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저런 걸 어떻게 다 신경 쓰면서 살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게 어쩌다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서 특별한 날 한두 번 신경 쓴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효과를 보기도 힘들죠. 그래도 그나마 좀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향수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만의 향기가 있는 사람은 우리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게 되죠. 향수야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좋은 거 쓰시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향수를 이렇게 한두 가지 섞어서 나만의 향을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향을 만들어 쓰던 아니면 그냥 뭐 비싼 향수를 쓰던 다 좋은데요, 꼭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향이 나는 듯 안 나는 듯 아주 은은하게 전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향수뿐만 아니라 나만의 분위기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가끔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탔을 때 향이 너무 세가지고 막 머리 아플 정도로 강한 향 쓰시는 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 비싼 향수 썼다 하고 막 대놓고 광고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상은 그냥 저절로 찌푸려지죠. 아무리 좋은 향이라도 강한 향에서는 매력이 묻어날 수가 없어요. 기분 좋은 향이 은은하게 나는 듯 안 나는 듯 이렇게 전해져야만 이 향 너무 좋은데?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개성과 매력도 이 향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개성이 있고 이런 매력이 있으니까 그냥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너무 강하게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면 그 순간 매력은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뻐 보이는 척, 고급스러운 척 하는 느낌이 들면 그런 사람한테는 매력이 잘 안 느껴지죠. 아유, 참, 이 분위기 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의느님들의 힘을 빌려서 단기간에 그냥 한번 나의 분위기와 매력을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성형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똑같은 이유에서요, 이 성형 역시도 너무나 지나치게 과장하고 대놓고 티나는 성형은 오히려 나만의 매력을 반감시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의 어떤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라면 성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성형의 도움을 받으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저는 정말 많이 만나 뵀거든요. 보통 성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눈 성형일 텐데요. 비교적 수술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특히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인상을 좋게 바꿔주는 되게 중요한 수술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눈 성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요 영상을 터치해 주시면 눈 수술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또 뿅 나타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